좋아요, 구독! 그리고 사실 우리 시장을 논할 때 어제를 제외하고 봤으면은 지금 테마단으로 봤을 때는 꽤나 많은 것들이 올라왔었습니다. 전력 설비라던가 혹은 뭐 2차 전지, 금융, 골판지 제조까지 이렇게 다양한 테마들이 올라왔는데 어제 하루로 좀 뒤바뀜을 보여주면서 사실 지금 어느 쪽에 내가 수급을 좀 몰아가봐야 될지 집중도를 둬야 할지가 부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화장품을 제외하고 우리가 지금 바라볼 수 있는 섹터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어제 이제 다수의 종목군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하지만 그 안에서도 이제 저희가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을 좀 말씀을 억지로라도 지금 끄집어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일단 화장품주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부수적으로 또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될 쪽은 게임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트럼프 일기 때 미국과 중국이 엄청나게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때 마지막까지 남은 섹터가 뭐였냐면 미디어 컨텐츠와 게임 그리고 엔터였거든요. 자, 트럼프 이기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게임과 엔터, 미디어 컨텐츠는 마지막까지 살아날 가능성이 높은데 미디어 컨텐츠는 트럼프 일기 때와 지금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 컨텐츠 제작사들이 IP를 가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대형 히트작이 생기면 그걸 통해서 부수적으로 매출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였지만 요새는 미디어 컨텐츠 제작사가 IP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넷플릭스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히트작이 나온다 한들 미디어 컨텐츠 제작사들이 과거처럼 돈을 부수적으로 더 계속 벌어들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서 이러한 세 가지 섹터 중에 미디어 컨텐츠의 힘은 조금 약해질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 하지만 여전히 오징어 게임 2라고 하는 지금 기대작이 남아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게임과 엔터는 저는 지속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특히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일론 머스크의 입이 묻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AI를 통해서 혹은 VR, AR, XR 기기를 통해서 게임 산업에 대한 발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더욱이 또 게임주들은 공통적으로 가상화폐와 또 연관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가상화폐 지금 핫하잖아요. 누가 뭐라 해도 더욱 이제 SEC 이제 위원으로 오시는 분이 가상화폐에 굉장히 또 친화적인 분이 이제 오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게임주들만큼은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수 대비 아웃퍼포먼 섹터 중에 몇 안 되는 섹터였기에 저는 게임주들까지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게임주라고 해서 다 같은 게임주는 아닙니다. 게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모바일 게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PC 게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콘솔 게임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모바일 쪽은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이제 피가 좀 낭자하죠. 그러면 PC 게임에서 누가 가장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느냐? 딱 한 겹입니다. 크래프톤.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라고 하는 IP가 하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 IP가 가지고 있는 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저는 크래프톤 위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대거로 또 신작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인조이라는 게임이 있죠. 인조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AI까지 접합이 되면서 시장에 관심을 크게 모으고 있고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3월 달에 글로벌적으로 출시를 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이 유효하다라는 증권사 리포트도 이전까지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임주 같은 경우에 일론 머스크가 AI 센터를 따로 설립을 하면서 게임주를 다시금 강하게 만들겠다라고 한 만큼 앞으로 기대감 계속 가져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제 그동안 우리 시장을 장악했던 섹터들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원전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다가 6시간 만에 해제가 됐습니다. 내각이 일괄 사의를 표명하는 등 지금 정부 정책 기능이 사실상 멈춘 상황이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지금 영향을 같이 받고 있는 게 대왕고래도 있고 또 원전도 있고 밸류업까지 함께 어제장에서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일단 원전 같은 경우에는 내년 3월에 지금 체코 같은 경우에는 본계약을 지금 좀 체결을 할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증권가에서 악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코멘트를 달아놨더라고요. 근데 지금 봤더니 뭐 메타라던가 글로벌 빅테크 쪽에서는 원전을 계속해서 사용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뜻은 원전이 이만큼 매력적이다라는 건데 일단 우리 시장 안에서는 불확실성이 있지만 그래도 매력도가 워낙 높은 만큼 오히려 지금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원전을 바라보다가 이런 일이 생기면
빠르게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원전은 우리나라만의 방향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같이 가는 방향을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저는 충분히 원전주들의 조정은 우리에게는 기회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일련의 사태를 좀 정리를 해보면 원전에 좀 힘을 줬던 게 현 정부에 들어서면서부터인 것 같아요. 이제 탈원전 정책을 좀 시도를 하면 탈원전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장 큰 문제시가 됐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AI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많아지면서 전력을 어디서 이제 끌어올 거냐. 그러다 보니 결국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신재생 에너지로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럼 지금 당장 가장 빠르게 전력을 생산해낼 수 있는 부분이 소형 원자로였기 때문에 SMR 시장에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졌던 부분인데 물론 이제 3월 달에 체코의 두코바니 원전 관련 이슈가 사실 이번 키워드를 통해서 안 좋은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강점, 그러니까 가격적인 메리트는 변함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지금은 다소 이러한 대내 이슈 때문에 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AI 데이터 센터 안 쓸 거 아닙니다. 미국 오클라 같은 경우에는 당장 내년부터 SM을 통해서 지금 전력을 생산을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저는 관련 테마성으로도 우리가 이제 충분히 이제 승부를 볼 수 있는 기업이 있다. 대신에 이제 SMR입니다. 대형 원전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SMR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BHI를 먼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제 공교롭게도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수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게 키포인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반대로 대한고래 프로젝트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하락도 했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도 같이 동반해서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현 정부가 밀었던 부분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면 마지막까지 그래도 집중을 해야 되는 쪽은 상대적으로 SMR, 그러니까 원전 산업일 수 있겠다라는 의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정부에서 내놓고 있는 정책들 꽤나 많습니다. 뭐 밸류업을 포함해가지고 대왕고래 원전까지 있는데 어제 장안에서는 모두 동반 하락세를 보여줬고 이 중에서도 우리가 그래도 정부 쪽에서 좀 더 집중도를 높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원전 쪽을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더불어서 워낙 원전 같은 경우에는 특히 SMR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적으로 지금 모두 다 이슈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매력도는 계속 더 깊어갈 것이다라는 의견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제는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삼성전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동안은 이 미국에서 중국의 이 첨단 반도체 생산을 막기 위해서 HBM에 규제를 가하겠다라는 소식에 처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다 타격가는 거 아닌가 하고 있는데 열어봤더니 하이닉스는 미국향이고 삼성전자도 중국향은 일부다라면서 일부적으로만 좀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딱히 지금 상승할 만한 모멘텀 자체가 워낙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외국인마저도 빠지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 하단을 열어야 된다면은 과연 어디까지 생각을 해야 되고 만약에 반등을 하기 위해서라면 이 반등에 중요한 어떤 이슈가 뭐가 필요할까요? 하단을 연다면 당연히 5만 원 밑으로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거지만 우리가 이제 5만 원 밑으로 떨어졌을 때 나왔던 이야기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돌이켜보면 뭐 대주주 담보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 가격대 오면 리스크 관리의 매도 물량보다 이제 나도 사야겠다라는 매수의 심리가 더 강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삼성전자는 하락이 나와도 이제는 제한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올라가려면 정확하게 두 가지가 해결돼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HBM의 어떤 완성형 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조건부 승인이 아니라 완전한 양산 그리고 그 양산 시점 그리고 우리에게 그들의 수요를 저는 투명하게 공개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두 번째 지금 반도체 규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막상 HBM, 뭐 삼성전자는 중국 포션 졌고 SK하이닉스는 전혀 상관없지만 왜 오르지 못하는가? 여기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디램의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HBM도 결국엔 디램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그 디램이 가격이 올라가야 HBM이라고 하는 제품의 단가도 올라가요. 그럼 디램의 가격이 떨어지면 HBM에 대한 판매 가격도 떨어지는 거죠. 그럼 디램의 가격이 왜 지금 올라오지 못하느냐? 중국이 미국과의 어떤 분쟁을 대비를 해서 지난 1분기에 2분기에 대량으로 사재기한 것들이 확인이 됐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이제 두 번째, 중국의 창신반도체라고 하는 반도체 회사가 있는데 그들도 디램을 엄청나게 많이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3위가 마이크론인데 벌써 마이크론의 점유율과 비슷하게 그들도 생산을 할 수 있음을
우리가 이번에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HBM도 문제지만 디램 가격의 조금은 상향 안정화가 우선시 되어야지만 조금은 더 빠르게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SK하이닉스는 아마 이 이야기 들으면 기분 나쁠 겁니다. 지금 시대가 어둡던데 우리는 HBM3 8단 12단 넘어서 4단 하고 있다, HBM4 하고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기준으로 보면 SK하이닉스가 여전히 우위일 수밖에 없지 않겠나? 가격적인 메리트는 삼성전자, 기술적인 우위는 SK하이닉스니까요. 시청자분들이 이 부분은 잘 고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하이닉스 쪽에서는 내년에 하반기에 3나노 공정을 활용해서 HBM4를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나왔으니까 가격적 메리트를 노리고 싶다면 삼전, 그리고 기술적으로 모멘텀 좀 확실하게 있는 걸 노리고 싶다라고 하시면 하이닉스 쪽에 조금 더 시선을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짧게 마지막으로 오늘장 시장 전략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다면 어떤 의견을 주시고 싶으신가요? 참 미장이 이렇게 대놓고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손짓을 하는데 못 따라가는 게 속상하긴 합니다. 일단 오늘 가장 중요한 건 앞서서도 한번 언급드렸지만 섹터 내 대장주들이 얼마만큼의 추가 상승력을 보여주는지, 그들이 추가 상승해야 2등주, 3등주, 즉 후발주자라고 보였던 우리가 거론됐던 많은 기업들이 따라 올라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섹터 내 대장주들을 좀 보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에 이제 변수는 인맥 테마주가 강하면 기술적으로 혹은 센티멘탈 쪽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이제 언급됐었던 많은 종목군들은 상대적으로 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인맥 테마주가 조정이 되었을 때 그들이 만약 올라가기 시작을 한다면 저는 그들의 수급을 따라서 2등주, 3등주의 흐름까지 체크해보는 게 더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